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식사 시간은 이제 고된 하루를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고대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중 쌓였던 피로를 조금이나마 숨 돌리며 풀 수 있는 시간일 테니까요. 회사에 사내 식당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식당으로 이동해서 밥을 드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간단하게 후식으로 커피도 사 드실 수 있겠죠. 혹시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지인, 동료 혹은 가족분이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시 회사 밖으로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다치게 된다면 이게 산재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식이요법 등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걸 먹으려고 공원 등으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보호를 해줄까요? 점심시간 중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관련 법령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 자체가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모든 사례들이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법문장 하나에만 비추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제 식사를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까지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이제 법을 모르는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걸 사고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모호하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식사 행위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존의 일반적인 식사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이동 방법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든지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사용하든지 전혀 따지지 않는데요. 대신에 휴게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 안에 복귀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같이 살펴본 법령만 봐도 사실상 사업장 내에 있는 사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산재로 보호가 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한 때 던졌던 질문 중 하나인 사업장 내에 식당이 없어서 밖으로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경우에 그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보호가 될까요? 사업주가 회사 바깥에 이제 특정 식당이랑 계약을 맺고 여기만 이용하라고 지정해 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식당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식당을 지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당이든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리에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식사를 마친 뒤에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사러 이동하던 중에 다쳤다면 이것도 산재가 될까요? 여기부터 살짝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행히도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사회 통념상 뒤에 식후 커피도 식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 경로상에 다친 것도, 또 커피를 사고 회사로 복귀하다가 다친 것도 충분히 이 휴게 시간 내에만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산재 인정 범위가 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요, 이런 이 식사 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은행을 잠깐 들려야 한다던가 하는 경우 말이죠. 밥을 먹기 전에요, 회사에서 먼저 은행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다쳤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 용무를 위한 이동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 용무를 마치고 나서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식사와 연관된 이동이기 때문에 산재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이 식사와 연관된 이동이기 때문에 산재로 보호가 됩니다. 이거는 개인 용무와 식사의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 중에 이제 식비 부담이 너무 커서 또는 이제 다이어트 등을 목적으로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서 이제 회사 내에서 밥을 먹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공터나 아니면 근처 공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원 공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또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중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하게 되고 회사에 또 식당이 없어서
위해서 회사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 야근 중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회사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도 점심 식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산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 하나는요. 이 야근을 바짝 당겨서 먼저 다 끝내버리고 한 8시, 9시쯤에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휴게 시간 중 사고로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이 퇴근 중 사고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는 등 퇴근 이후에 식사를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식사 시간 중 재해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례,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만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대로 알아야 아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해 두신다면 반드시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